골종양의 개념과 치료. 골종양이란 뼈를 이루는 조직에는 골조직을 비롯해서 연골조직, 섬유조직, 골수조직, 혈관조직 등이 있는데 이러한 뼈조직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골종양이라고 합니다. 골종양은 악성도에 따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종양은 전이성과 원발성으로 구분되는데 신체의 여러 장기에서 생긴 암이 뼈로 전이된 것이 전이성 골종양이고 뼈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원발성 악성 골종양, 다시 말해 육종암입니다. 대표적인 원발성 악성 골종양으로는 골육종, 연골육종, 유익육종 등이 있습니다.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육종암입니다. 골육종은 왕성한 성장기인 1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500에서 10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5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육종은 팔, 다리, 골반 등 인체 뼈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 고관절, 어깨 등의 순입니다. 골종양의 진단. 의료진은 골종양의 진단을 위한 문진과 신체 검진을 시행하고 필요시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영상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다른 말로 엑스레이 검사는 악성 골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 1차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이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입니다. 의료진은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 종양의 위치, 크기, 모양, 주변 조직의 반응 등을 관찰함으로써 골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는 근골격계 병변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로서 종양의 범위와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MRI는 각 조직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용이하여 골종양의 크기나 모양, 주위 조직과의 관계, 혈관이나 신경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이 침범하기 쉬운 근육, 피하지방, 관절, 신경, 혈관 구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지 보존술과 절단술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항암화학요법 전후의 영상을 비교하여 치료 효과 판정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는 MRI에 비하여 뼈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의료진은 이러한 CT의 특징을 이용하여 척추, 골반골 등의 크고 복잡한 뼈의 종양을 살피거나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또한 CT는 종양 부위를 직접 촬영하는 것 외에도 흉부를 촬영하여 육종암의 가장 흔한 전이 부위인 폐 전이 여부를 판단하거나 배 부위를 촬영하여 복부 장기로의 전이를 관찰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핵의학 검사. 영어로 본 스캔이라고 부르는 골 스캔 또는 뼈 스캔은 뼈에 잘 흡수되는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으로 주사한 다음 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출하여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검사로서 다발성으로 발생한 골종양을 진단하거나 다른 뼈로의 전이 유무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의 경우 뼈에 30에서 50%의 변화가 있어야 변화가 나타나지만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골 주사는 15%의 변화만 있어도 병변이 나타나므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 후 추적 검사에도 유용합니다. 핵의학 검사. 종양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대사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합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다른 말로 PET는 종양 조직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포도당을 체내에 주사한 다음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전신적인 종양의 분포와 병기를 알아보는 데 유용합니다.
조직검사. 이상의 검사를 통해 악성 골종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골종양을 확진하기 위해 소량의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조직검사 방법에는 간단한 마취하에 특수한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침생검과 피부를 절개한 후에 종양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검사하는 절개생검이 주로 사용됩니다. 조직검사의 방법과 위치는 추후에 필요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수술을 집도하게 될 골종양 전문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의료진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MRI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검사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상의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전문의의 토의를 통해 각각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골종양의 병기. 병기란 악성 종양이 얼마나 진행되고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환자의 예후를 판정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악성 골종양의 병기는 조직검사를 통해 확인한 종양의 악성도와 MRI를 통해 확인한 종양의 크기 및 깊이, 원격 전이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진행된 병기를 의미합니다. 원발성 악성 골종양의 병기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미국 암연합회 병기입니다. AJCC 병기에서 제1기는 종양의 크기나 분포에 상관없이 조직학적으로 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제2기는 종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서 조직학적으로 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제3기는 조직학적으로 고등급에 해당하면서 종양이 뼈 안에서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경우이고, 제4기는 조직학적 등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한편 병기가 환자의 예후 판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치료에 대한 결과는 환자의 나이나 전신적 건강 상태, 골종양이 발생한 해부학적 위치,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종양의 치료 방법. 골종양의 치료 방법은 종양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술과 항암화학요법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수술. 수술은 골종양의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양성 골종양은 대개 종양을 긁어내는 소파술로 치료하며, 긁어낸 빈 공간은 뼈 이식으로 채워넣습니다. 한편 악성 골종양의 경우에는 암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 주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하는데, 이것을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종양의 충분한 제거를 위해 사지 절단술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 기법의 발달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지를 절단하지 않고 종양을 적출해내는 사지 보존술을 더 흔히 시행합니다. 사지 보존술이란 절단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양이 있는 다리나 팔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사지 보존술 또는 사지 구제술이라고 부릅니다. 사지 보존술은 광범위하게 종양을 절제하고 그 결과로 생긴 골결손과 연부 조직을 재건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종양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절제하고 동시에 기능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주치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골결손을 재건하는 방법에는 인공관절을 이용하는 방법, 제철이 자가골을 이용하는 방법, 사체에서 기증받은 동종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성형외과적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서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수술 상처 합병증으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약 25%에서, 수술 후 시행한 경우는 5에서 15%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혈관이나 소화관을 통해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골육종이나 유익육종의 경우 원격 전이가 매우 흔하므로 전신적인 항암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세포나 점막 세포, 골수의 조혈 세포 등의 경우처럼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은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항암제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탈모, 소화기 장애, 빈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제란 정상세포와 달리 암세포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자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약물입니다. 최근 들어 육종암에서도 몇 가지 표적 치료제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악성 골종양에서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골종양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